반갑습니다. 니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쉬 레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는 다음에 두 개의 원통과 그리고 하나의 박스를 모델링을 하였고, 이제 메쉬를 공유하기 위해서 워크벤치로 가서 이 쉐어를 클릭을 하면 이제 공유가 토폴로지가 이제 공유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 어차피 자동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이 컴플리트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어가 됐는지를 이제 화면상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쉐어 디스플레이 부분에 현재는 이제 페이스는 체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상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제 체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보라색으로 된 엣지와 그리고 조금 더 형광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토폴로지가 이제 공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디스플레이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싱 환경으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메쉬를 이제 생성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메쉬를 사이징을 추가를 한다든지 메소드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NCS에서 이제 메쉬를 생성하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트리에 이 작업한 순서대로 이제 메쉬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지금은 현재 이제 지오메트리 솔리드가 이제 하나밖에 안 넘어왔는데, 다시 모델에 가서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한 다음에 하나만 넘어온 게 아니라 이제 세 개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구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면 이제 각각의 어떤 솔리드를 솔리드로 표현하지 말고 각각의 어떤 만일에 어떤 조립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파트별로 혹은 부품별로 이제 이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이 리네임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름을 새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이제 살펴볼 이제 메쉬 레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CFD에서 플런트 여러분들이 메쉬를 생성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이제 이 솔리드가 이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 작성을 하거나 이제 하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조립된 부분이 이제 파트가 수십 개가 되거나 수백 개가 되는 그러한 대형 모델을 여러분들이 메쉬를 생성을 하는데, 중간에 하나만 순서가 잘못돼도 다시 새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제 메쉬 레코딩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제 그러한 걱정 없이 이제 메쉬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각을 우리가 다르게 사이징을 줘서 이제 순서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 또한 이제 그러한 순서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순서를 짤 수 있는 레코딩 방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메쉬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징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일에 어떤 유체 영역을 해석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메소드도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두 염두를 해서 초기 단계에서 이제 각각의 바디별로 이제 솔리드별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주면 굳이 레코딩이라는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메쉬를 어떻게 생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메쉬의 또 퀄리티라든지 어떤 메쉬가 이제 전이되는 형상들이 다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레코딩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이징, 첫 번째 사이징은 이제 일단 선택 방법은 바디로 바꾼 다음에 첫 번째 원통을 선택을 해주고, 일단 첫 번째 원통의 엘리먼트 사이즈는 그 3mm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단의 박스를 선택을 해주고, 박스는 1mm로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징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가장 크기가 큰 5mm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리먼트 사이즈를 1mm로 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2로 바꾸고 이제 3, 2, 5로 이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메쉬를 빠르게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어드밴스드 부분에 이 number of CPU for parallel 파트, 어쨌든 이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 컨트롤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CPU의 스레드 개수만큼을 입력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메쉬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메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생성된 순서대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이 먼저 생성이 되고, 이제 아랫부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생성이 될 건데, 일단 제너레이트를 클릭해서 이제 메쉬가 생성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쉬 수가 조금 작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제 메쉬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이되는 형상이 이제 위쪽은 그 헥사로 진행이 되었고, 이제 아래쪽은 그 테트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토폴로지 쉐어를 했기 때문에 일단 쉐어된 부분에 이제 메쉬가 연결이 되어서 생성이 되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이 부분을 안쪽 부분을 우리가 한번 셀렉션 플레인을 통해서, 셀렉션이 아니고 섹션 플레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성을 한 것은 만일에 어떤 CFD 유동 영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바람직하게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메쉬에서 일단 섹션 플랜은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소드를 첫 번째 바디를 그 테트라헤드론스로 바꿔주고, 그 알고리즘은 그 패치 컨포밍으로 하고, 다시 이제 이쪽 부분도 그 테트라헤드론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메시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단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가장 먼저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단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원통 부분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제 메시 형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만일에 순서를 이제 바꾼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또 메시가 생성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시 새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레코딩 방법을 통해서 순서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바디별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우리가 경계 조건을 작성하듯이 이제 네임드 셀렉션으로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통은 SIL1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OK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린더는 이제 실린더 2, 그리고 하단의 박스는 박스라고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생성되어진 메시는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CFD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named selections 부분에 이 부분들이 이제 경계 조건으로 이제 해석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경계 조건으로 이제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전체를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send to solve 부분을 yes가 아니라 no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스타트 레코딩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워크시트를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홈 탭 부분에 홈 리모브 메뉴에서 이제 워크시트를 이제 활성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임드 셀렉션 부분에 애들을 클릭을 해서 총 우리가 3개를 바디가 3개였기 때문에 3개를 생성을 해주고,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일단 일단 우리가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박스를 먼저 생성을 하고 실린더 1 그리고 실린더 2의 순서로 메시를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네임드 셀렉션 부분에 각각의 파트들을 바디를 솔리드를 이제 선택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쪽 부분에 녹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그럼 이제 레코딩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여기에서 바로 제너레이트 메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미리 생성되어진 메시가 있다라고 하면 이 클리어 제너레이티드 메시를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제너레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시를 생성해 보면 이번에는 이제 하단이 녹색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박스가 먼저
진행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원통,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부분에 메쉬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단 부분에 이제 메쉬가 가장 조밀한 우리가 크기를 줬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조금 더 조밀하게 1mm로 준 다음에 한번 이제 레코딩이 된 상태에서는 바로 제너레이트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레코딩된 순서대로 이제 메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의 값을 많이 작게 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생성하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또 연결되어진 부분에 메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메쉬가 모두 진행이 되었고, 일단 1mm로 줘도 크게 뭐 변한 양상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이제 이쪽 부분이 먼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토폴로지 공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단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메쉬가 쪼개져서 조금 거칠게 줬지만 이러한 부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이제 순서를 다시 바꿔서 이번에는 이제 실린더 1을 먼저 생성하고 다시 실린더 2를 생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박스를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단 메쉬를 먼저 지운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경계에 맞닿는 부분이 앞서는 이제 이쪽 하단이 먼저 생성되고 이제 원통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이 조밀하고 이쪽 부분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메쉬가 쪼개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이 두 개를 먼저 생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메쉬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메쉬를 생성을 할 때 가장 조밀한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메쉬 크기가 큰 순서대로 이제 메쉬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개를 모두 이제 어떤 해석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세 개를 모두 우리가 메쉬를 생성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메쉬의 크기나 어떤 메쉬가 이제 전이되는 형상들을 이제 중간중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각각의 그 바디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Generate Mesh on Selected Bodies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이제 나머지는 메쉬가 생성되지 않고 이제 이 선택한 부분만 그 메쉬가 이제 그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해도 일단 Selected Bodies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Preview Surface Mesh로 진행을 해보면 이쪽 부분만 이제 그 메쉬가 이제 진행이 되지는 않고 이제 일단 뭐 전체가 다 그 메쉬가 생성이 되긴 했는데 일단 안쪽에도 그 생성이 되어졌나를 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면만 이제 서페이스 부분만 즉 이제 이 첫 번째가 아니고 이제 위쪽 그 원 부분만 선택을 했지만 이제 전부 되어진 이제 서페이스가 모두 그 메쉬가 이제 생성되어진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